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랜만에 오랜만에 방송하는 파워시황 함께 모시면서 미국 시장 정리 좀 하시고요. 또 이제 오랜만에 한 3일 동안 많이 쉬었어. 연휴 따지게 되면 5일이네요. 네, 5일 많이 쉬었어. 이제 시장 좀 봐야지 한 마음으로 일단 오늘 시장 좀 정리 좀 해보고 다시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파워시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걱정했지만 지난번 저점 때 여기까지 이탈해서 좀 가나 싶었더니 일단은 박스권의 직전 박스권 하단부는 지지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흐름들 그리고 또 거래는 줄었지만 돌아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죠. 마지막 관문이라는 얘기는 힘 빠져서 툭 밀렸기 때문에 돌아서는데 아이고 다시 힘 빠져. 그러면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중요한 또 지지권 이 검은색 선을 안착하는 과정 나와야겠죠. 그것까지 완성이 돼야 그렇게 되면 23,000인 것 같습니다. 23,000이 안착되게 되면 아이고 됐어요 라고 해서 탄력을 받겠죠. 요거만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마감했었던 또 다우나 나머지들도 다 그냥 비슷한 기조 같습니다. 다시 정고점대를 향해 S&P 500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잘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지지하고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지난번 7,000선대 다시 안착하려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장중에도 보니까 그래요. 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쭉 가다가 또 쫙 빠지다가 오늘 나스닥은 쭉 가다가 쫙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보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금리 연준의 FOMC 토요일 쪽에 나왔던 금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변화도 있겠죠. 오늘 조금 이따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먼저 개장했죠. 일본이 개장한 것 같은데 어제 개장하고는 그래도 정체를 보이다가 살짝 돌아가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기대감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미국 쪽이나 그 선진국 쪽은 별로고요. 요즘에 글로벌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그리고 또 IT 테크 쪽들 강한 국가 쪽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한 1% 정도 된 것 같고 다른 국가는 플러스 8% 탈 미국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미국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쪽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서학개미 쪽은 하루에 3억 달러씩 계속 미국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한국보다는 그래도 빠지고 정체되어 있을 때 이런 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미국에 대한 기회를 더 노리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 확인돼야 탄력을 받을 테니까 하락은 기회다라는 쪽들의 공식은 아직까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여전히 강하죠.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반도체만 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반도체와 금융주가 주도가 돼서 가고 있는데 반금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가 주도력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나머지 쪽들만 요거를 중심으로 여기만 그냥 뭐 레버리지까지 총출동해서 갖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런 쏠림이 나머지까지로 확산이 될 것이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가 쉬어야 될 텐데 그 쉬는 모습들이 나오겠느냐라는 쪽들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런데 그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쪽들도 역시 조정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진 시장의 흐름들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쪽이고 지수만 보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안에 세부적인 섹터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강하고 그러면은 반도체 강한 거를 누가 플러스 알파 따라가겠느냐 요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연휴 전까지는 반도체 주도력 이상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관심은 높고 이쪽이 끌고 가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반도체가 강한 가운데서 나도 같이 가 형 누가 이렇게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주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또 이게 계속 또 밸류가 비싸지 않은 가운데 게다가 우리도
주주 가치의 제한 쪽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겠다고 하다 보니까 금융주, 특히 은행, 증권주는 예전부터 강했고요. 금융 쪽에 은행, 보험 쪽도 동참하다 보니까 강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만큼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계속 강한다? 아직 약간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 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반도체와 함께 나도 가요 라고 할 수 있는 쪽들이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반도체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 가나?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 주도 섹터, 동참할 섹터가 어딘지를 보면서 이거 체크하는 게 일단 이번 주에 또 이번 주는 보니까 연휴 끝나고 목금밖에 없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은 미국에서 또 엄청 또 데이터를 많이 발표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안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까지가 연결돼서 이렇게 쭉 어떤 섹터가 또 강할지, 주도 섹터가 될지 이것도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또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달러는 살짝 강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원화가 반응을 안 하고요. 원화는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300조는 또 양사 합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렇게 돈 벌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수출 쪽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많아진다? 그럼 원화가 강세로 갈 만한 기조가 충분히 받쳐질 텐데 아직도 1,400원대 위다. 조금 좀 그럴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일 달러가 많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도 그런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또 통화를 푼다. 약간 좀 완화적인 재정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상충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아마 그래도 돈이 먼저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지금보다는 워낙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기대하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많이 사야 될 텐데, 더 사야 될 텐데, 예, 아직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예, 그리고 금리는 살짝 반등하고 있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뭐 4.2, 4.3보다는 좀 나은 측면이긴 한데, 그래도 자꾸 약간 채권 쪽으로 관심들이 살살살 좀 높아가는 과정들, 이게 안전자산 효과일진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채권 쪽에 대한 관심들이 살짝 더 높아져 있다, 이런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시장이 또 주식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안 빠져요. 다시 한 65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빨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이란 빨리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고 속도가 좀 나는지, 그것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또 3자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여전히 또 뭔가 어그러지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 협상을 2월 말에 또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그 자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금, 은, 동 다시 강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은 5,000달러 온스당 돌파를 안착을 했는데 은은 아직 80달러대까지 가기가 조금 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실물과 결합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물과 연계된 자산 쪽들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원자재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쪽들은 눈길이 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일단은 쉽게는 안 밀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아마 그때도 그래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워시 형님이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청문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금리 인하의 길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자산의 좀 효과들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원자재들이 좀 약간 하향 안정을 받는 그런 기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거기다가 또 금리 유동성이 좀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쪽들은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건 또 물가를 또 자극하는 요인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블을 만드는 과정도 될 수 있겠고,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쪽들은 실물 쪽 자산들은 원자재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뭐 지금 당장은 쭉 갔다가 밀려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수요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번 내용들 보게 되면 요거부터 볼까요? 예. 일단 거물들의 지분 매입 소식들 같은 경우는 13 플로어 예, 이거 발표가 됐는데 버크셔 해서웨어가 다 팔았어요. 예, 기술주는 다 팔았습니다. 애플 또 아마존인가 이런 것 예, 다 팔았고 거기다가 뉴욕 타임즈만 매수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즉 예전에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 신문 배달했다면서요. 그걸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문사 주인이 됐다. 한쪽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통신사 그러니까 이런 통신사가 아니죠. 신문사를 매수한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신문이 과연 앞으로의 미래 시대의 신문이 어떤 역할을 할까? 라는 쪽들인데 워낙 다양한 SNS 있고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에서 뉴욕타임스를 매수했다. 이게 좀 일단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 파장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버크셔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추가 매수 해식 그러니까 헤지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200억 달러인가요? 예,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이제 벌써 이제 싱가포르 들어갔고 일본 들어가고 있고 이런 쪽에 공격적인 투자가 앞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엔 또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황 쪽에서 투자를 통해서 Q를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Q의 확대를 통해서 계속 메모리 쪽에 대한 또 의미 있는 자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고 이 데이비드 테퍼도 한국에 1억 8천만 달러 신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난주 보니까 한국에 K로 유입되는 ETF 쪽은 해외에서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번 주도 계속 자금 집행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들이 계속 시장에 하나의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반도체만 사고 나머지는 때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 반도체만 가는 거고 근데 아니야. 한국에 보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 이런 것도 다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같이 이런 걸까지 겸부한다? 그러면 또 다 같이 푸시가 들어오는 거고 그게 시장의 방향을 의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금 집행의 성격 이것도 주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의 중요한 주자들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지분 매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보면서 지분을 가지고 또 다음 또 투자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이었다가 다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주도력을 갖고 계속 이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또 체크를 해야 될 모습들인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거 일단 고용 쪽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확인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못 잡았다라는 쪽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은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생각이죠. 매파 입장 쪽으로는 무슨 소리 2%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금리 인하야. 그런데 고용이 안정되고 있고 고용이 빠르게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2% 이상으로 있는 금리를 봤을 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연준이 같이 뭉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오늘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다 의미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양방향이 다 된다라는 쪽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또 이제 PC 가격 지표가 이번 주 말에 나오죠. 일단 2% 가깝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YOY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해야 일단 물가 안정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금리 인상은 이제 안 되고 금리 인하 쪽에 기반으로 마련되는 과정들을 찾아보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FOMC가 3월 달에 있죠. 3월 달에 있는 과정 쪽에서 일단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다라는 쪽들, 통일되는 의견들이 없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시장을 조금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표들은 산업생산 0.7%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회했고요. 내구재 수주 1.4% 감소, 예상보다 선방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해가는 과정들이 나온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쪽들로 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있구나 라는 쪽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내일도,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상당히 많게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들이 그래도 금리를 잘 적응해서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 쪽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하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소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소득, 소비 연결되는 과정들이 나쁘지 않게 되면은 그나마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관심들은 종목들도 그렇지만 지금 기술주 쪽이 반등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들도 이제 서서히 돌아선다라고 하지만,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돈을 못 번다? 이거는 지금 수익성이 안 난다? 거기다 보니까 내용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입니다. 이 회사들이 KPX 투자를 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세금 회피도 있습니다. 세금.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키게 되면은 지금 IRA 법안을 통해서 강하게 KPX를 투자를 통한 세금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언제 또 정책이 바뀔지 몰라. 이럴 때 투자를 강화해서 AI를 좀 더 AI 쪽에서 내가 패권을 잡아야겠지. 이거 논리도 있겠지만은 당장 세금 아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바뀐다 그러면 지금 KPX는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쪽이고, 또 두 번째는 밸류가 비싸요. 그동안 많이 비싼데 그 밸류가 비쌌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사주 매입권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에 돈 번 걸 가지고 뭉텅뭉텅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까지도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주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보여줬었는데, KPX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가요. 이게 여기까지 갈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7년 내 저희 최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봐줬던 고퍼가, 아니 우리 돈 벌어서 우리도 많이 챙겨줬던 주주 입장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열광했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네. KPX로 가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익성 왜 돈을 못 버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좀 민감하게 날린 거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우리한테 충분히 KPX 투자도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도 하면서 같이 이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주주들이 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KPX 투자를 줄이고 자사주 이쪽들로 돌아선다 그러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들은 약간 반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흔들리냐면 AI 하드웨어 쪽들이 흔들립니다. KPX를 줄인다는데 당연히 이쪽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부터 메모리 반도체 쪽들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수요 쪽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또 관심은 가져야겠죠. 여전히 올해도 30% 이상 다 늘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케이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길게 보면 또 이런 변수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또 맞지 않나라는 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 선물은 개장을 안 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한국지수 상승세, 한국지수도 월화수를 보게 되면 월요일 빠졌다가 화요일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또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대가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보다는 반도체가 비싸냐,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수를 이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비싸냐? 아닙니다. 올해 보니까 뭐 300조 이상 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양사 합쳐서 3,000조는 뭐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배경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두 개 합쳐봐야 PR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 쪽에서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지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수는 달려도 그러면 계속 반도체 쪽으로만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낙수가 나올지 아니면 이쪽으로만 계속 갈지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시장의 지수와 함께 반도체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 연결되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연결되면서 특히 캠팩스 투자가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였던 것처럼 여전히 확대되기 시작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도 타이트하게 움직이겠지만 캠팩스 늘어난다. 그러니까 투자는 약간 더 늘려서 같이 공급에 늘어난다는 쪽들로 나오게 되면 소부장 쪽은 들어가긴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소부장도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PR 5배인데 소부장 종목들 웬만한 거 쳐보게 되면 다 20배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거를 소부장이 가니까 이거를 플레이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과 함께 코스닥 코덱스 150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찝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부장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ETF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KPS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저공정이겠죠? 저공정 늘어나고 있고 저공정, 후저공정 다 꾸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세분화된 ETF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쪽들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 또 이제 뉴스를 몇 개 보다 보니까 반도체 다음주자 은행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주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 쪽에서 차라리 은행주보다는 주주환원 강화와 그리고 또 3차 상법 개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마 봐야 될 게 지주사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지주사 쪽들이 조금 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은행 지주사 같이 연결돼서 요거보다는 요걸 좀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가 방산, 원자력 이쪽들은 여전히 뭐 이제 수주 나와야 되겠죠. 방산은 원자력도 조금 더 좀 수주가 보강되는 모습들까 결국 이쪽들은 산업재 쪽들은 다 수주와 연결되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요런 얘기죠. 코스닥 ETF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액티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즉 패시브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운용사들 입장 쪽에서도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패시브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됐을 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집중하는 것보다 아니다. 그냥 타임폴리오, 삼성, 하나 마찬가지로 이걸 액티브 ETF로 출격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그리고 또 그의 시장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바꿔가면서 운영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스닥 지금 150 레버리지 쪽이나 이쪽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더 집중하시는 것보다 이런 액티브 쪽에서 어떤 쪽들이 더 많이 편입되고 어떤 걸 관심이 높으냐 실적만 보고 거기다 따진다 그러면 일단 뭐 당연히 지금 분위기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야겠죠. 소부장 쪽들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금리만 조금 변한다 그러면 바이오가 움직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몇몇 또 섹터 중에 그때그때 맞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참고하면서 매매해도 될 것 같고 그것 쪽으로 차라리 액티브 쪽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찝어서 매매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자사주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하겠다. 매입 소각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 FM 가이드에서 좀 뽑은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가장 종목들로 봤을 때 뭐 몇 가지 있죠. 지금 부채 비율 적고 거기다가 시가총액 조금 그래도 5천억 이상 좀 경치되고 자사주 지분 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전통적인 굴뚝 산업 쪽에서 뭐 신대양제지, 태광산업, 뭐 삼양사, S&T 홀딩스, 뭐 영풍 이런 종목들 그것도 다 신대양, 태광은 보니까 26%, 24% 이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움직이는 골판지 쪽은 조금 이제 비용과 그러니까 코스트로 보게 되면 뭐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쪽들은 눈여겨봐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회 되면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분위기는 또 체크를 계속 해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 다 까먹었어요. 저희 지금.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강했던 쪽들은 말씀드렸듯이 증권 쪽이다. 대신증권이 자사주 거의 10년 동안인가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업황 기대감과 함께 강한 모습들이다 라는 쪽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늘린다?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면 대간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은행주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것보다 증권주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STO 쪽들도 다시 한번 이제 좀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인데 차라리 이제 직접적인 또 조각투자 관련된 쪽에 해당 업체들이 좀 직접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쪽도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강한데 10만원대 돌파 좀 갑시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마음을 열고 어떤 섹터가 강할 것이냐라는 쪽들로 다시 한번 보면서 반도체와 친구들 반도체가 누굴 갖고 가시냐 같이 좀 내 섹터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너무 또 이제 좀 몸을 좀 깨어나야겠죠. 그래서 좀 다시 고기도 좀 돌리시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본격적인 올해죠. 2026년도 한번 좀 달려보기 위해서 화이팅을 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도 특히 갑자기 주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주무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나 좀 하려고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또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7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첫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